자, 무신, 개해, 병술, 임진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일주가 진시에 태어났는데 고근이 충으로 제거되고 임계가 또 투출이 되었는데 무계합으로 해서 관은 제거되고 사람 머물러 있는 구조다. 다시 반가운 것은 연지 오화 급제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니 불이허한데 불꽃을 얻게 되었다. 다시 묘하게도 사주에 금이 없으니 앞부 사주보다도 다소 좋다고 해야겠다. 과갑 출신으로 영대원에 머물면서 중요한 문서를 정리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당시의 중국 토지 분할의 요직도 겸했다. 특히 권륜 황제를 당시에 특히 권륜 황제죠. 권륜 황제 당시에 국가의 문을 여닫는 중책을 만났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부나 외무부에서 중책을 맡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팔자가 보면은 앞에 거하고 비슷하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여기가 앞에는 오였습니다. 오였고 여기는 이제 병술입니다. 병오와 병술의 차이죠. 근데 이제 앞에 사람은 향방 출신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영대원이라는 이제 과거에 합격해갖고 이렇게 이제 잘 풀린 그런 사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지요. 첫 번째 포국이 있다. 그거는 이제 같습니다. 이렇게 포국이 있고 무계합으로 식신으로 관사를 제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왜 이 사주를 크게 보는가?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 술토를 갖고 이 진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진이 관살고잖아요. 그 개해가 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임진 자체가 양일간의 양칠살 얘를 진술충으로 제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자가 앞에 팔자보다 훨씬 격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는 이 오화로 오해합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진술충으로 이 진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이 훨씬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해보면 대운의 흐름이 거의 같이 가죠. 병인은 오면은 이제 인술공합에서 이렇게 포국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좋죠. 인술공합으로 포국이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정묘대운. 이제 정대운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죠. 이 술토가 정으로 달아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묘대운이 아주 좋죠. 묘술합해서 진술충을 할 수가 있죠. 묘술합에서 묘진천으로 임진 이 대상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묘대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운 적용할 때 항상 이렇게 글자가 나오면 천간에 있는 글자는 지지에 어떤 글자를 나타내는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하고 지지에 온 글자는 천간에 어떤 글자를 나타내는가 이걸 먼저 보시고 두 번째로 그런 게 해당된 게 없으면 천간 지지에 어떤 글자를 나타내는가 이 나타내는 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작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용하는 것보다 이 대운에 온 글자가 팔자에서 어떤 글자를 나타내는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정화는 술토가 되니까 이제 이게 뭐 허투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임합이 있기 때문에 꼭 달아났다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 급제가 돼서 달아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대운으로 볼 때는 이 묘가 중요하죠. 묘가 와서 묘술합에서 진술충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래요. 이제 묘가 와서 묘신 합도하고 해묘미 삼합에 이 해수와 합도하고 그 다음에 이 묘술 합도하고 세 가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용 순서가 그렇죠. 대운에서 첫 번째는 이 육합을 보죠. 육합. 그 다음에 천, 형, 파. 요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합. 여기 1순위고 두 번째가 삼합. 삼합이 아니고 암합이죠. 암합. 우리가 말하는 암합. 세 번째가 삼합. 이 순서를 잘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운이 왔는데 뭐에 먼저 작용을 하고 뭐를 하는가 이런 거를 잘 모르면 이제 이거 대운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묘신합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초년 대운이면 이게 먼저 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얘가 해묘합을 하는 게 먼저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육합, 천형파는 1순위다. 요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그래 와서 얘가 와서 얘들이랑 합하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묘술합이 1순위다라는 거예요. 묘술합하고 묘진천이 1순위다. 이런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묘술합에서 진술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제압하니까 좋다. 자, 요게 적용이 되면 두 번째 얘들은 적용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풀기 위해서 쓰기는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술이 없어요. 술이 없을 때는 묘신합도 하지만 이제 이것도 있잖아요. 묘진천도 있잖아요. 묘진천을 하기 위해서 해묘합을 해서 묘진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요게 삼합이지만 해묘합에서 묘진천을 하기 위해서 해묘합을 해서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이 1순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천에 끼워 넣어서 이제 이걸 많이 설명하는데 그 단선생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해묘합에서 묘진천 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초반에서 배우셨겠지만 이 대운 적용에 대해서 항상 잘 적용을 해 나가셔야 정확하게 운풀이를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묘, 그 다음에 무진대운이죠. 자, 무진대운의 무토는 자 무게합을 하죠. 무게합을 하고 이제 뭐 그 진은 이제 바로 이 진이 오죠. 진과 계수가 움직입니다. 진토가 오면 무게합도 되고 그 다음에 진술충도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되죠. 예. 그래서 요 대운도 아주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죠. 기사. 이제 기토는 보면 여기에는 지금 해당되는 글자는 없어요. 해당되는 글자는 없고 이제 병화의 상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화가 중요하죠. 사화는 여기 무토도 되고 술토도 되죠. 그래서 이제 진술충도 되고 무기합도 되고 또 사신합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사대운도 좋다. 기사대운에 와서 이제 뭐 이런 걸 깰 수는 있겠죠. 개수를 극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 사화가 좋기 때문에 이 대운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임신, 정미, 정미, 계묘. 그렇죠. 또 교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월이 모두 정미이고 시간의 평가는 뿌리가 없는데 반갑게도 임수가 살을 돋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못마땅하다. 다행히도 임수는 신금에 앉아 있어서 합은 되어도 화하지 않으니 신금을 용신으로 삼는다. 다시 묘한 것은 운이 서북의 금수로 흐르니 관사를 도와 일으켜서 향방 출신으로 벼슬이 연달아 상승해서 혈령을 거쳐서 사마로 승진하였는데 벼슬이 황당과 맞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에 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이제 이 관과 살이 같이 나왔는데 정임합으로 이 관을 묶고 살을 살려놔서 이 살을 생하는 금수대운의 벼슬이 사마에 갔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서는 이 정미와 정미 두 개가 있고 이 묘는 이제 미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임합을 하는 거죠. 정임합은 이게 이제 양인합살은 아니죠. 양인합살은 아니지만 이 관사를 이렇게 합해 온다는 거죠. 요거가 재고, 여기는 이제 관이죠. 재와 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요걸 대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정임합을 하고 그 다음에 묘신합을 해서 내가 이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체가 이 팔자에서는 이제 이 사주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주 행위, 사주 행위의 핵심은 정임합하고 묘신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양인 합살로 봐도 돼요. 간을 합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화는 이 정임합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정임합과 묘신합은 요거는 이제 인성이죠. 인성과 이제 재가 합을 하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계수는 여기서는 흉신이죠.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정화는 임수를 좋아하고 계수를 싫어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다행히 설기가 돼서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대운 적용을 이제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대운이죠. 경술. 경금이 오게 되면 이제 경금은 이 신금이잖아요. 이 신금. 요놈이 이제 이렇게 달아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은 또 이 임수를 생할 수가 있다. 재가 온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왔죠. 술이 오게 되면은 미술형이 일어나죠. 미술형. 그런데 이제 요거는 상관이고 요거는 이제 식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신이 두 개이니까 이 상관을 제압을 하는 거죠. 물론 요 안에 이제 정화 겁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식신으로 상관을 미술형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정도의 어떤 권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은 상관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죠. 그래서 이제 미술형 하는 이게 하나의 이 팔자가 작동하는 작동 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술은 이 팔자에서 술은 또 정화가 되죠. 정화와 술은 같은 내용입니다. 술이 오면 정화가 응기가 되니까 정임합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운이 신해 대운이죠.
자, 신해대운은 뭐가 좋냐면 이제 이 신금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해수가 중요하죠. 해가 오면 이제 뭐 신해천도 있지만 지금 이제 대한이 이 대운이 적용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여기보다는 이 뒤로 오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해묘미 삼합이 됩니다. 먼저 해묘미 삼합해서 이 묘가 와서 묘신합을 하겠죠. 자, 이제 묘신합이 암합인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 묘신합을 하는 건데, 묘신합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삼합이 합쳐져서 가서 합을 하게 된다. 세 개가 합이 돼서 묘를 움직여서 팔자의 그 행위, 사주 행위인 묘신합이 연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대운도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는 또 임수로도 봅니다. 그래서 임수가 움직여서 정임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임합과 묘신합이 다 응기가 됐다. 신의 대운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자 대운이죠. 자, 임자대운은 이제 이게 관이죠. 순수한 관인데 사실은 이제 임신이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이 임자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임합을 하고 자미천을 하죠. 그래서 이 임자를 제압을 합니다. 임자는 이제 관이고 관살인데 정임합으로 잡고 지지에서는 자미천으로 제압을 해서 연에 있는 이 임신을 제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운은 권리가 굉장히 크겠죠. 이 관사를 제압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축대운이죠. 근데 개축대운은 보면 이 개수가 이제 원래 이 팔자에서는 뿌리가 없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개축만 된다 하면은 굉장히 해롭죠. 이제 뭐 우밀간의 음칠살이기 때문에 뭐 관사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 대운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개축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가 와서 충미충으로 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축토를. 그렇게 되면은 이 축토가 제압이 되면 개수도 제압된 걸로 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개수는 큰 힘을 못 씁니다. 오히려 이 관살을 또 제압을 한 게 되죠. 관살과 이거는 재고니까 벼슬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축대운도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연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 수리와도 제압할 수가 있고 축이와도 제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축대운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축 속에 신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축도 힘이 큰 겁니다. 이 큰 거를 제압했기 때문에 공이 크고 이 임자 개축 이 두 대운 동안 이 사람이 큰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갑진 기사, 무진 을묘, 그렇죠. 자, 또 교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일주는 여하튼 강하다. 그리고 지지에는 진토가 둘이 있으니 모구 여기도 또한 족한데 반갑게도 살과 합이 되고 관이 머물러 있다. 관성은 녹에 앉아 있는데 다시 묘한 것은 운이 생하고 화해해서 어그러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벼슬길에 들어서 국가의 중요 문서를 관리하고 시종을 모시면서 전선에 응했다. 하여튼 국가 문서를 관리하고 일찍 벼슬길에 들어가서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설명은 이 간목이라는 관하고 을묘라는 이게 관이죠. 이 관과 갑진이라는 이제 칠살이 나와 있는데 이 각기합이 됨으로 해서 관을 묶어버리고 이제 이걸 하나만 남겨서 좋은 사주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의 흐름도 뭐 관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운이 됐었다. 아마 뭐 이렇게 대운의 흐름이 대충 보면은 이제 신유술 해자축, 주로 이제 밑에 초년은 사오미인데 신유술 해자축 금이 왔죠. 그래서 이제 관사를 제압하는 이런 운들이 와서 좋았다, 이렇게 아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철조 선생님 이야기고, 요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게 연체를 봐야죠. 요렇게가 연체가 됩니다. 무토와 기사는 연체다. 그리고 이제 진이 이게 포국을 하고 있죠. 인성을 포국을 하고 있다. 사화 인성을 포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진은 요게 이제 관이고 요게 재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대상, 우리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글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각기합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각기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걸 쓸 수가 있다, 내가 이제 공직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이 을묘가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득천수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과 살이 나와 있는데 관을 제압하고 살을 제압하고 관을 놔둬서 좋다. 이제 그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맞냐면은 이 무토의 을목은 굉장히 안 좋아요. 무토는 을목을 싫어한다. 무기토가 다 그렇습니다. 을목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요렇게 산이 있는데 산에 나무가 와서 그냥 이렇게 큰 나무가 있게 되면 여기에 낙엽도 주고 또 바람도 막아주고 어쨌든 산에 도움이 되는데, 이 잔뿌리가 들어오게 되면 흙을 다 파버리죠. 이게 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묘는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토가 왜 싫어하냐? 자기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자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흉신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흉신.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팔자에 도움이 되는 글자가 있고 팔자에 흉신이 되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주에서 중요한 거는 이 흉신이 제거돼야지 좋은 구조가 됩니다. 만약에 원국에서 이 흉신을 제거하는 게 없다, 그럼 대운에서 이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흉신이 팔자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자녀궁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머리에 두통이 생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질병,
머리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자녀 중에 불행한 자녀가 있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놨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 두통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집의 자녀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는가. 자, 이 진 두 개가 포국을 이루고 있죠. 얘들이 이제 포국을 이뤄 갖고 이게 합쳐서 묘진천해서 이 을묘를 제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기합과 포국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진진포국이 을묘 이 흉신을 제거한다. 여기에 이제 이 팔자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구조가 종종 나와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종종 나오는데 이게 묘진천이 돼 있으면 굉장히 권리도 크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팔자가 어그러진 사람이 많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포국으로 이 묘를 제압을 한다. 이게 이 팔자의 핵심 포인트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운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신미대운이 오죠. 신미대운. 이제 신미대운은 어쨌거나 이제 이 신금이 이제 을목을 을신충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충을 하기는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신유라든가 이렇게 뿌리가 있는 금이 와서 제하는 것보다는 힘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신금의 의미는 또 뭐냐면 이게 상관이죠. 상관. 이 팔자는 보면은 토금상관이 될 수 있는 사주예요. 토금상관은 이제 무토나 기토가 상관, 식신상관을 갖고 있고 인성을 배합했을 때 토금상관 배인이 되는데 토금상관이 가장 꺼리는 건 뭐냐면 이 재가 나와 있을 때예요. 재. 그러면 이제 임자, 그 다음에 개해 이런 재가 밖에 나와 있으면 토금상관객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진 속에 재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재가 나온 것도 없고 인성도 있고 뭐만 없어요? 식신상관만 없어요. 근데 대운에서 이렇게 상관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와서 뭘 한다? 토금상관 배인이 된다. 지지에 오든지 천간에 오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이 출현하면 이거는 이제 토금상관 배인이 되는 겁니다. 상관 배인이 되면은 뭐가 되는가? 이제 공직자가 되는 거죠. 공직자가 되고 토금상관 배인 될 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는 기토가 응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각기합 됩니다. 각기합에서 관을 합해 오죠. 이 대상을 합해 온다. 그래서 이제 응기적으로 좋을 수가 있고 을묘가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이 흉신이. 그래서 이 신미대운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대운이죠. 임신대운. 자, 임신대운도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식신, 신금이 왔습니다. 이 팔자가 뭐 여기는 이제 운에서 재가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원국에 재가 있을 때 말이고
이렇게 식신이 왔지만 똑같이 토금상관 배인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신합이 있죠. 사신합. 이제 우리가 이 사주에 작동되는 원리 중에 사신합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죠. 그래서 요 임신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사신합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와 상관, 식신, 재와 식신을 이렇게 사신합으로 제압을 해 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신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로 이 재를 제압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대운이 두 가지가 있다. 상관배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 식신을 제압하는 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뭐 묘신합절도 되면은 좋죠. 근데 사신합이 먼저니까 사신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계유대운입니다. 계유대운이 좋은 거는 이제 이 계수는 이제 진토죠. 이 진토를 무게합하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제압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금은 진유합을 하죠. 진유합에서 묘유충을 합니다. 흉신을 제거해 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또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유금도 상관이죠. 이거는 바로 상관입니다. 토금상관 배인도 되고 진유합에서 묘유충으로 원국의 흉신들을 제거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유대운도 좋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왔을 때 이 상관경관의 문제 있죠. 상관경관의 문제. 그러면 토금상관도 상관경관이 되면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밑에 그 교재 밑에 보시면 그 참고해 갖고 이렇게 써놨죠. 토금상관은 상관경관은 상관과 관의 세력이 비슷할 때 보고 이 명조처럼 상관의 세력이 왕성할 때에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상관경관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토금상관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관경관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상관경관을 보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토하고 진유합을 하죠. 진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굉장히 강하고 관살은 여기서 흉신이며 약해요. 그 원국에서 보면 이미 진한테 제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이 상관의 세력과 관의 세력이 비슷할 때 상관경관이 오는 것이고, 이 명조처럼 상관이 훨씬 강할 때는 관살을 제압했다 이렇게 보고 상관경관으로 보지 않는다. 자, 요 부분들을 이제 좀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명조를 풀다 보면 상관경관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세력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세력 비교를 해 보시고 요때는 관살은 이미 원국에서 제압당하고 있고, 또 상관이 와서 이 진유합으로 칠살 을묘 이 흉신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팔자는 상관경관이 안 된다. 자,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적용 못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술대운입니다. 갑술대운. 갑술대운은 이제 뭐
교재에 나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이제 아마 교재에 없을 겁니다. 이 내용이 국가의 중요 문서를 관리하고 시종을 모시면서 전선에 뭐 잘된 이야기만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갑술대운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갑술대운에 무너지는가? 첫 번째는 이 갑목이 여기서는 실로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술이 되면 갑목이 혀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국가의 어떤 권력이나 자기의 일이잖아요. 이게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진이 묘를 이렇게 제압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묘수랍에서 반대로 진을 쳐버리게 되죠. 그러면 방국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운에서 방국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무토와 기사는 연체죠. 이 연체된 게 뭘로 들어간다? 술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갖고 진술충이 되면 또 나옵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없는데, 원국이나 대운에서 이렇게 묘를 만나면 묘수라고 하면 폐구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술로 들어가서 묘수라 해갖고 못 나오게 됩니다. 폐고가 된다. 폐고. 자, 이게 이제 말년에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못 오겠죠. 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젊은 시절에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젊은 시절에 이런 게 오면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못 나와요. 이 묘가 뭐 진이 와서 묘진천 해준다든지 뭐 그런 운이 들어오기 전에 대운이 이렇게 와 있으면 이 사람은 두 가지죠.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술대운에 이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잘 정리를 해갖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맹파 이게 참 위대한 그런 명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